제가 러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식스 러닝화는 신어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디자인이 러닝화를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이었었는데, 아식스 러닝화를 처음 신어보고 나서는 착화감이 러닝화를 구매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정도로 아식스 러닝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식스 러닝화를 안 신어본 러너는 있을 수 있지만, 신어본 사람은 아식스를 재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브러 사이즈 모델도 나오는 만큼 동양인 발에는 아주 찰떡인 브랜드거든요. 제가 직접 신어보고 느낀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의 젤카야노입니다. 저를 부상에서 다시 뛰게 해준 고마운 젤카야노인데요. 얼마 전이죠. 31이 나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정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발목에 대한 정렬입니다. 왼쪽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이고요. 오른쪽은 젤카야노 31입니다. 8이는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레이싱하다 보니 젤카야노에 비해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회내가 있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러닝화죠. 회내가 있다고 해서 꼭 아프거나 부상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짧은 거리를 달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이나 무릎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때는 안정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젤카야노 31의 가회내를 막는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넓은 지지면입니다. 특히 여기 가피가 끝나는 부분은 아치 발 모양에 따라서 오목한데 밑으로는 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닿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더 넓게 빼면서 지지 면적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갔다가 나와지면서 의도적으로 여기 바닥에 지지면을 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면적이 넓으면 어때요? 안전성이 매우 좋겠죠.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안정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D 가이던스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에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힐 쪽에만 이렇게 퓨어 젤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퓨어 젤은 이쪽에만 있으니까 중간부터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힐붓으로 닿았을 때 부드러운 착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중이 앞으로 이렇게 시프트 될 때에는 이 중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단단해서 안쪽이 무너지도록 않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안쪽에 미드솔을 단단하게 하는데 이건 미드솔 전체의 밀도는 동일한데 더 부드러운 퓨어셀을 힐 쪽에 넣으면서 아치에 대한 이물감을 최대한 줄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기성은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달리면 발이 따뜻하다. 두 번째, 젤린버스 26입니다. 포지션은 맥스 쿠셔너이고요.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아식스 러닝화입니다. 디자인은 좀 심심한 편인데 질리지 않는 이유는 착화감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점점 이뻐 보이더라고요. 미드솔이 역시 FF 블라스트 플러스로 매우 부드러우면서 쫀쫀합니다. 뉴발의 피어셀이랑 나이키 주맥스 미드솔보다는 조금 더 탱탱한 편이며 푸마 나이트로폼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의 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택 하이츠가 42mm로 두껍게 들어가서 과체중 러너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안정화를 신다가 쿠션화를 입문하기에도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힐컵이 단단하고요. 지지면이 이것도 역시 넓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적이다.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안에 오솔라이트 인솔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션감은 더 좋아서 착화감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게 미드솔이 눌렸다 펴지면서 이 인솔과 마찰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깔창을 바꿨더니 조금 더 낫다. 그렇지만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이거는 포지션이 바운싱합니다. 바운싱화의 성격은 경쾌하고 빠른 러닝을 위한 신발인데요. 가격이 159,000원으로 위에 소개한 러닝화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했던 이유가 이게 260g이에요. 270 기준. 위에 두 개는 300g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아웃솔의 형태가 조금 독특한데 이쪽에 보면 트램펄린을 형상한 디자인이 여기 아웃솔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면에 눌렸다가 튕겨주도록 하여 반발력과 탄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반발력이 좋으니까 역시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 신발을 신으면 무릎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장경인데 통증인 것 같아요. 신발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 러닝 동작과 신체 메커니즘이랑 어디가 잘 안 맞는 거죠. 특별히 무리하게 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발이 꽤 있어요. 저에게는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V2 그리고 서코니 엔돌핀 프로 4 이렇게 달릴 때는 너무 잘 나가서 기분이 좋다가 중간에 자꾸 무릎 외측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저에게는 아쉬운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통기성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에게 잘 맞지 않지만 많은 러너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러닝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슈퍼트레이너의 슈퍼블라스트 2입니다. 논 카보나지만 카보나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으로 현재 가장 인기 많은 러닝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드솔을 보시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이쪽은 아식스 최상의 미드솔 소재인 FF 터보 플러스를 사용하여 매우 가볍고 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쪽 이쪽에는 FF 블라스트 플러스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챙겼습니다. 스택 하이츠가 무려 4.5cm로 제 체중을 아주 잘 받아줍니다. 또 통기성이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죠. 큰 부피에 비하면 무게도 가볍죠. 근데 비쌉니다. 249,000원이면 카본 레이싱화 수준의 가격이에요. 이 러닝화를 제가 5번 정도 신고 달려봤는데 높은 스택 하이츠에 비해 매우 안정성이 좋습니다. 슈퍼 트레이너지만 지지면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던 게 노바블라스트 4의 형님격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저와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통기성도 확실히 전작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발열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가피에서 열기를 잘 빼주니까 그래도 통기성이 꽤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반발력은 논카보나 중에서는 탑티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속도에 신경 쓰면 달리기가 재미없어질까봐 스마트워치를 아직도 안 사가지고 정확한 킬로당 페이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런데이 앱을 틀어놓고 제가 뛰면 1km 지날 때마다 킬로당 페이스를 알려주는데 제가 평균 5분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슈퍼블라스는 5분 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데일리 슈즈보다는 확실히 경쾌하지만 레이싱화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식스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8입니다. 무게가 183g, 진짜 가볍습니다. 통기성도 너무 좋죠. 구멍이 정말 다 뚫렸고 안에가 다 비칩니다. 최상위 미드솔인 FF 터보 플러스가 전창에 다 쓰였고요. 제가 한창 카보나에 빠졌을 때 베이퍼플라이 3, 서코니 프로 4,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했었는데 반발력에서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8가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힐 드롭이 5mm로 미드풋 포어풋으로 달리기가 용이하고 앞쪽 쿠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레이싱화보다 좀 빵빵해서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러닝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회내가 있거나 자세가 좋지 못한 러너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회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초경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펀런이나 조깅용으로 신기보다는 기록 단축을 위한 대회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식스 러닝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과 이제 막 입문하신 러너분들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를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만큼은 진짜 잘 씻었거든요. 근데 30이 넘어가면서 일도 일이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생기니 제 운동 시간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체력은 바닥에, 체중은 역대급이 되면서 러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체력은 물론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 루틴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러닝을 시작하셨나요?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제 막 달리기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러닝에 관한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